네, 오늘 방금 소개받은 KPMG 박문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장에서 넘어와서 그동안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일반 대중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테크놀로지 위주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붙어서 이거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충분히 사회나 경제에서 논의가 핫하게 돼야 되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합의점이 있어야 뭐 예비타당성 평가로 가든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로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든 이런 방향으로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냐, 어떤 생태계를 생각해야 되냐, 무엇이 과연 사람들이나 사회나 산업이나 경제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두 개의 칼럼을 만들어서 그동안 테크 인프라,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든지 뭐 실내 자동화라든지 시멘틱 앱이라든지 아니면 가치의 전달이나 가치의 어떤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분산돼야 되고 중앙 정부 쪽이나 아니면은 어셔런스를 주는 중앙 기관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아날로그나 아니면은 각 산업의 도메인 쪽으로 좀 더 끌어당겨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코노미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표제를 잡아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 일단 뭐 분산 원장이다. 그러면 분산돼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 군데로 데이터가 집중되지 않더라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에 존재하는, 산업 밸류체인에 존재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존재하는, 내지는 거래가 갑과 을이 있으면 뭐 병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검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자 노드들이 어떤 데이터 셋을 갖고 있고 그 데이터 셋들을 어떻게 교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보통 하나의 기업에서만 하면 CEO가 명령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 CEO의 명령에 의해서 어쨌든 다들 열심히 일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 뭔가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곳이고, 사회, 도시, 산업의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관계, 이런 곳에서는 명령만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서로 주고받는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유인 구조가 있어야 되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분산 DB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신뢰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테크 인프라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사회에서, 산업에서, 경제에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끼리 도대체 내가 왜 이 거래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저 사람이랑 한번 실험해서 실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속해야 되는 유인책이 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동과학 아니면은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이코노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신뢰죠. 내가 왜 저 사람과 계속 해야 되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신뢰를 어떻게 참여한 주체들, 분산돼 있는 주체들에게 줄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실내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자동화 분산 원장을 쓰기 때문에, DID를 쓰기 때문에 신뢰가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합시다라고 테크 사이드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테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럴까? 진짜 그럴까? 어떤지에 대한 그 신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어떻게 자동화시킬 거냐인데, 그 이상으로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DID, 실내 자동화 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IoT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집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개입해서 이 거래를 해도 돼, 안 돼, 도장 찍어주는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는 IoT가 서로 주고받는 신호에서, 내지는 IoT를 뿌려놓은 여러 산업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그런 밸류체인에 연결해서, 내지는 기업의 연결을 더 깊게 들어가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설비가 공정이 지금 어디까지 갔기 때문에, 그럼 주문을 원래는 50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주문이 굉장히 빨리 시장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기업 관점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50이 아니라 80을 주문해야겠네. 그러면 그걸 사람이 결제하고 회의하고 전화해서 협력사의 판매팀한테, 이 대기업의 구매팀이 협력사의 판매팀한테 전화를 해서 오더를 어떻게 넣을게 라고 사람이 개입해서 들어가는 그 의사결정 체계와, 공정에서 처리 중인 대기업의 설비가 50이 벌써 다 만들어지고 있네, 근데 시장에서는 150이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80 이상으로 90, 100으로 주문을 내가 협력사의 판매팀이 아니라 협력사의 공정에게 명령을 보내야 되겠다, 오더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돼야만 훨씬 경제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요들을 놓치지 않고 빼곡히 채우기 위해서 대기업의 공정이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지는 사람이 정한 룰에 의해서 빠른 오더를 협력사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의 기계장치로 전달하는 것, 즉 웹 3.0이 정말로 가치를 가져야 되는 세상은, 가질 수 있는 세상은 실증으로 한두 개의 거래를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를 아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개입이 적어지고 사람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대한 가짓수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웹 3.0이 가치 있는 거래들을 보내고, 그리고 신호들을 보내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 머신이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렇다면은 실내 자동화가 훨씬 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은행 거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내가 하는 거나 그냥 앱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산원장으로 하는 거나, 그냥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터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곳은 머신들끼리 다이얼로그를 하는 세상입니다. 머신들끼리 다이얼로그를 하는 세상이라야 스마트 컨트랙트의 속도가, 진짜 스마트 컨트랙트 가치가 생기는 거고,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아날로그의 수요들이 있을 때 그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빼곡하게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실내 자동화의 경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 나누고 싶었고, 시멘틱 웹, 서로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호가 I/O, 인풋 아웃풋으로만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 신호는 어떤 의미야, 그리고 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지라는 것들을 사람이 이해할 거냐, 아니죠, 시멘틱 웹은 결국 앱이 이해할 거냐, 로봇이 이해할 거냐, 협력사의 기계들이 이해할 거냐. 그래서 머신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내지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가지 않더라도 머신과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곳, 그럼 머신과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센텐스가 뭐냐, 다이얼로그가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리테일 쪽을 바라보거나 금융 쪽을 바라보면 뭔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외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아날로그 세상에
내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웹되는, 위빙되는 그 아날로그 세상의 거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거래들을 거대 의사결정과 거대 의사소통을 하면서 센텐스를 남기고 디지털 풋프린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 곳에 웹 3.0이 적용됨으로써 서로 사람의 개입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보호되면서 전달되고, 그리고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장 가치로서 이루어지고, 이런 세상이 훨씬 더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가치 구현에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뒤에서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이 사례는 가상의 사례가 아니라 EU랑 일본에서 산업 밸류 체인에서 이미 하고 있으면서 DID, 분산 원장을 써서 DID를 기반으로 밸류 체인을 엮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 산업부의 산업환경과도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는 유럽의 규제, 그리고 미국도 이제 서서히 그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동참하고 있고 일본도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환경과가 우리도 산업 밸류 체인을 연결해야 되는데 DID를 써야 되겠구나. 저희들이 4, 5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잘 이해 못 하시다가 EU가 하니까, EU가 하는 거는 뭐 볼 수 있겠지, 그래 우리가 참조할게. 근데 최근에 작년에 일본이 EU를 보면서 일본이 2, 3년간 준비해서 DID를 쓰는 밸류체인 연결을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다는 것은 3, 4년 쌓여 있다는 얘기고, 3, 4년 쌓인 논의가 지금 막 빅뱅으로 시작되니까 깜짝 놀라셔서 산업부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DID가 필요하구나. 그동안 웹 3.0이라든지 DID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듣지 않으시다가, 유럽, 일본, 다른 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이런 게 시작되니까 뭔가 들으신다는 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산업부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엮을 거냐가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1, 2, 3, 4, 5, 6의 여러 가지 논제들도 있지만, 이 그림, 진해처럼 생긴 이 그림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기업 A, 기업 B, 기업 C가 있습니다. 그러면 ABC에서 까만 점은 공정이고요. 이렇게 가지로 쳐 나온 거는 원재료들이고, 그 각 기업에서 비어있는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을 만드는 A 기업이 어떤 공정에서 어떤 원재료들을 조립해서 내지는 섞어서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걸 B로 보내고 C로 보내고, 이 과정들을 쭉 연결해서 지금 DID를 통해서 산업에서 보고 싶은 것은 EU에서 보고 싶고, 일본에서 보고 싶고, 배터리 산업이나 타이어 산업이나 섬유 산업에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는 규제 때문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밸류 체인들의 각 노드,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야? 그리고 가짓수로서 원재료가 존재하는데 그 원재료는 어느 회사에서 왔어? 그럼 그 회사로 들어가면은 다시 어느 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어느 원재료를 쓰고 있는지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면서 기밀 정보가 나오죠. 어느 공정을 거쳤는지, 어느 원재료를 썼는지, 어느 기업으로부터 그 원재료를 구매했는지. 이 정보들은 갑의 입장에서는 다 보고 싶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을과 병의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됐냐? 울며 겨자 먹기로 굉장히 제한되게 느리게 엑셀로 내지는 수기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로서 전달을 했었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밸류체인을 연결하는데 머신이 리딩하는 체계로 할 거고, 분산 원장을 적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기밀 정보를 보지도 않고도 C기업이 B나 A의 까만 점과 그리고 가지들을 거치면서 탄소 배출량들을 수집해서 다시 긁어 올린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수출할 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모았던 정보들은 다시 뭔가 휘발시켜서 남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구조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의 현장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웹 3.0, DID 여러 가지 분산 원장들의 테크놀로지가 스며들어가서 결국 그 테크놀로지가 해줘야 되는 건 테크놀로지 자체가 아니라 산업에서 원하는 니즈들을 충족시키는 거죠. 나는 정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 정보는 내가 주기는 하는데 머신만 리딩을 하고, 그 머신이 리딩하는 것은 제3자 내지는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가 그 머신의 뉴트럴리티, 중립성을 지켜주길 바라고 대기업은 보지 않기를 바래. 그걸 해줄 수 있겠어? 테크놀로지로 그 구조를 짜주면 우리는 신뢰하고 자료를 모을게 라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현장이 이게 시작되는 거고, 이 그림은 산업이 생겨먹은 그림이거든요. 지금 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는 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보고하기 위해서, 순환경제의 재활용률을 얼마나 했는지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이 생겨먹은 그 자체의 아날로그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진해의 패턴을 가지고 각 노드들 간에 연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외세나 규제에 의해서 DID를 산업 현장에서 쓰기 시작할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쓰기 시작하면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지고 신뢰를 갖기 시작하겠죠. 쓸 수 있었네. 우리가 기밀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네. 그러면 조금 더 해볼까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규제 준수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산업부가 됐든 과기부가 됐든 중기부가 됐든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의 현장에서 노드와 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서로 기밀 정보를 주지 않고도 그 연결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과거에 한 3, 4년 전에 기고했던 데서 다시 뽑아서, 과기부는, 그럼 국토부는, 산업부는, 고용노동부는 어떤 거래 패턴들을 갖고 있고 그동안 어떤 실증 사업들을 했었나, 그 사업들을 보면 실증을 하고 멈춘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제 분산 원장을 쓰기 시작하고 DID를 쓰기 시작하고 NFT를 쓰기 시작하는 이제 그 종합으로서 웹 3.0이 익숙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거대한 가지수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들을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모델로 만들 거냐,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금융이나 리테일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 공공의 구조들에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1번 과기부에서 니아나 나이파가 무수히 많은 실증을 했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실증했던 결과로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5G 통신, 그리고 그 기반으로 뽑은 신호들을 기반으로 알고리즘, 그래서 품질을 잡았어 라는 이런 피드백 루프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낱개로 잘게 썰어서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통신 따로, 알고리즘 따로 가져가면 가치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뭔가 각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실증에서 존재하는 그 라이브러리, 연결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살아서 실증에서 작동을 했던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깃허브처럼 살려서 마켓을 만들 거냐. 그 마켓은 그냥 테크놀로지만 업로드하면 되는 건가요? 작동하는 마켓들을 보면 머천다이저가 존재하고, 프로모터가 존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때려잡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가치를 제3자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클레임이 존재하면 클레임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시장이죠. 그동안 만들었던 거는 테크놀로지 실증이 됐어요. 박수 칩시다. 그리고 뭔가 여러 명이 썼으면 좋겠는데 하고 던지잖아요. 그건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테크놀로지 인프라들을 갖추고
테크놀로지 실증을 했다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인스티튜션은, 마켓이라는 인스티튜션은 신뢰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서로 에스크로 계정에서 증권시장처럼 주고받는 그런 신뢰들을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로 실증하는 것 이상의 제도화와 이코노미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기술, 웹 3.0의 기술을 다뤘던 사람과 웹 3.0을 잘 모르지만 사회나 경제의 게이미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차 내지는 하늘나는 택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알고리즘의 조합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가 뭔가 다루는 자율주행차나 아니면은 KUAM의 그런 공간들은 굉장히 많은 피직스 모델들이 결국 그런 알고리즘들이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보인 대로 자동차가 있고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과 도로는 누가 관장하느냐? 지자체가 관장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누가 관장하느냐? 현대차나 뭐 대우나 르노 이런 데가 관장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앱은 누가 관장하느냐? SKT나 카카오나 뭐 KT가 관장하겠죠. 그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내비게이션 OS,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드라이빙 OS, 그리고 공간이라는 지자체가 다루는 도로와 그리고 기지국과 건물 내지는 도로에 존재하는 노변 IoT의 그런 다이얼로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신들이 여러 군데 꽂혀 있고 센서와 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이얼로그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만 좋은 자율주행차, 좋은 하늘나는 택시의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이 세팅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과학기술 실험을 넘어서 실증, 국토부와 과기부가 같이 하는 그 실증을 넘어서 마켓으로 가고 기터브처럼 라이브러리로 가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순환 거래를 하게 만들려면 그 거래를 위한 인스티튜션과 이코노미 제도들을 세팅해야 된다. 그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제조라든지 헬스케어의 마이데이터라든지 모빌리티의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조 쪽을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독일에서 내지는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머신 리더빌리티, 머신 간에 어떻게 다이얼로그를 할 거냐, 그 다이얼로그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럼 다이얼로그는 머신이 IO 신호만 있기 때문에 명사들만 모을 거냐, 아니면 이 머신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로봇들에게 센텐스를 전달함으로써 명령, 어떤 액추에이션 할 건지를 전달할 거냐. 그러면은 이것도 무슨 제너러티브 AI가 이곳에는 적용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가 아니라 존재하는 명사, 각 이퀴먼트를 들고 있는 IO 신호들이죠.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니면 진동을 하는지 뭐 폭발할 건지 이런 신호들과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로봇들, 뭐 AMR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 로봇이 될 수 있고, 그들 간의 로봇 OS와 이퀴먼트를 갖고 있는 이런 맵, 이 제조 공간의 맵 OS가 어떻게 인터액션을 할 거냐에 대한 다이얼로그 체계는 어떻게 체계될 거냐. 그리고 피지컬리는 항공장에서 존재하는 이퀴먼트지만 아까 보신 대로 협력사들 밑으로 똑같은 그림이 있고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회사와 맨 아래에 있는 회사의 이퀴먼트들 간에는 어떤 다이얼로그를 해야 되느냐. 한 기업 내라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 없겠지만 다른 기업 바깥으로 나가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이익이 되는 비헤이비어, 뭔가 유인 구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이 개입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늦어지고 있을 거래도 사라지기 때문에 시장도 놓칠 수 있고, 사람 이상의 내지는 사람이 정해놓은 룰을 따라서 트랜잭션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더 거대한 가지수의 경제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